사주는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에게 매겨진 성분 표시 라벨이에요. 어떤 음양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주란 말이죠. 우리가 옷의 라벨을 보면 이 옷은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된다 혹은 울빨래, 손빨래, 세탁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옷은 그렇게 빨아야만 손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이런 사주의 성분표를 보면 어떻게 해야 좀 덜 손상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개개인은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특히나 더 취약한 상황이나 남들보다 강하게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다 나한테 주어진 것만으로 생각을 하니까 남을 열받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왜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모르고 뭐야 쟤 이상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고 남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정제입니다. 정제는 사주에서 재는 보통 재물이나 일의 성과를 의미한다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재성이라는 오행이 가지는 성격 때문입니다. 재는 내가 극하는 것, 내가 힘을 써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재성은 실현의 욕구와 욕망을 의미하며 현실적인 운용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재성은 정제는 정발의 정자를 활용하여 이러한 욕망이 과하지 않게 발현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정제가 사주에서 힘을 쓰는 명식인 분들은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상이 되는 자리에서 모든 게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흘러가야 마음이 편해요. 정제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일도 관계도 효율적으로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리턴이 나중에 하이하게 돌아온다고 해도 그 전까지 달달달달 떨면서 리스크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제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거예요. 당연히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도 이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나 움직임이에요. 이분들은 나에게 주어질 상황이나 관계,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항상 돌려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 케이스의 준비를 딱 하고 상황을 맞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친구랑 말싸움 하기 전에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해요. 아니면 잘 못 싸워요. 얘가 이 말하면 난 이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지? 하고 모든 대응을 갖춰놓고 싸웁니다. 그러니 정제를 쓰는 분들에게는 불안정한 상황을 가급적이면 안 만드는 게 좋아요. 돈을 부탁해도 정제한테는 하지 마세요. 돈 다 갚고도 나중에 같이 술만 마시면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마음을 졸였을 테니까. 나는 정제인데 나 안 그런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성향은 정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정제가 여러 개 중복이 되면 그건 편제의 느낌입니다. 이것 외에도 어떤 거랑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커져요. 연인 관계에서도 이분들한테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시고 믿음직스럽고 우직한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미삼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제가 돈 쓸 때 가장 짜증나는 경우가 여유 자금 없이 돈을 탕진하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아는 길 뺑 돌아가면서 돈이 더 나올 때, 말이 끊임없이 따그닥 따그닥 달릴 때, 예측 이외의 돈이 쓰이면서 남기는 게 줄어들죠. 이럴 때 가장 열받을 수 있어요. 항상 안정감을 남길 정도의 여부는 돈이든 뭐든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힘든 것들이 정제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편제입니다. 편제는 치우칠 편자를 썼어요. 같은 재성이라도 치우쳐져 있으니 이런 현실 감각이나 실용성이 좋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운용하는 능력이 더 강하다고 해석이 돼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편제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가성비랍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결과가 그만큼 안 나와. 가성비 떨어져. 그런 생각이 들면 이분들은 그래도 회사니까 어떻게 버텨야지가 아니라 단박에 마음이 멀어지고 다른 거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편제는 내가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 대비 좋은 결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나마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재미라도 봤으면 또 괜찮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재밌게 논다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재밌던가 성과가 남던가 해야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것이 편제에게는 참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에 스트레스가 큽니다. 재미도 없는 고시 공부나 공무원 공부, 필요 없는 자격증 공부, 결과가 안 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붙들고 있는 거.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도 편제라면 이런 거 시키면 원망 듣기가 쉬워요. 아, 이 시간 들여서 이거 할 바에 저거 하지.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텔레마케팅 전화 와서 주구장창 설명 듣는 거, 유튜브 보는데 앞에 부연 설명 길게 찰잘잘잘 붙이는 거, 이런 거 매우 극혐이에요. 내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써지잖아요. 수완이 좋아서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면 남들보다 잘 찾아가는데 정석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속장 터질 수 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관계를 맺어가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는 새 나누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한테는 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라도 물질적으로라도 도움이 된다던가 아니면 만나면 재미라도 있던가 보고 배울 거라도 있던가 그런 어떤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편제는 어떤 돈을 쓸 때 제일 열받을까요? 당연히 가성비 떨어지는 돈이겠죠. 사실 큰 돈을 써도 상관없거든요. 편제들은 쓰려고 버는 건데 뭐 하고 큰 돈도 잘 쓸 수 있어요. 결과만 확실하면 돼요. 단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돈값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밥집 가서 돈 주고 맛 없는 밥 먹을 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시술했는데 여전히 못생겼을 때, 시간 들여서 머리 했는데 머리 다 탔을 때, 특히나 편제분들은 남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음은 정인입니다. 인성,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죠. 나를 도와주는 정바른 기운으로 나를 시의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도와주는 기운입니다. 정인의 힘을 잘 쓰시는 분들은 주거니 받거니가 잘 돼요. 남들에게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만큼 베풀고 관계를 이상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이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보면 정인을 잘 쓰시는 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진짜 잘해요. 생각지도 못한 배려나 선물, 예쁜 말, 그러면서 밉지 않게 여우짓도 잘 해서 옆에서 챙겨주고 싶게 만들어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의 기운을 무의식 중에 이미 활용을 잘 하는 거죠. 정인이 발을 정자에 도장 인자를 쓰거든요. 뭔가 남들의 인정, 승인을 받아낼 만한 행위에 이미 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남들에게 저 친구는 참 괜찮아 소리를 곧잘 들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적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도 이런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미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의 단점을 들추거나 지적하면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안 그래 보이지만 보수적이고 안 그래 보이지만 꼰대 기질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받고 싶은 만큼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해서 베풀었는데 아랫사람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윗사람에게 깍듯하지 않고 되바래지거나 내가 내 기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소위 라떼는 말이야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분들이죠. 정인을 쓰시는 분들은 남들 눈에서 좀 자유로워지세요. 내가 빵꾸난 티셔츠를 입던 짝퉁 가방을 메고 다니던 뭔 상관이에요. 나만 좋으면 됐지. 이분들이 쓰는 돈 중에 제일 열받는 돈은 뭘까요? 안 돌아오는 돈, 인정 못 받는 돈이겠죠. 가기 싫은 경조사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돈을 쓸 때 아마 가장 속상한 분들이 정인일 거예요. 다음은 편인입니다.
편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모든 십성 중에 단연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아요. 편인을 쓰거나 인수가 너무 많거나 이러시면 이 많은 인성이나 치우친 편인이 나를 돕기 위해 쓰이는 거니까 나를 최대한 안전하게 무탈하게 하기 위한 너무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것이 과거를 복귀하는 일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자 하고 복귀는 좋습니다. 나를 뒤돌아서서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되짚어 보는 거잖아요. 내가 한 실수를 깨닫게 해주고 다음엔 이래 봐야지 하는 다짐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편의는 너무 지나친 게 문제예요. 과거를 복귀하는 것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도 추가됩니다. 이분들에게는 과거와 앞으로 일어날 많은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서 이미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걱정하시는 분들,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을 걱정하면서 스스로를 달달 볶는 분들이 편인입니다. 편인을 쓰시는 분들은 진짜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좋아요. 혼자 공상할 수 있는 시간은 줄이시고 생각 없이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아니면 답 안 나오는 걱정하지 마시고 돈 되는 쪽을 고민하세요. 특허를 내시거나 개발을 하시거나.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분들도 편인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돈 쓰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아마도 우발적으로 휩쓸려서 쓰게 되는 돈이겠죠? 생각을 많이 못했으니까. 자, 다음은 상관입니다. 상관은 뭐 사주계의 잔다르크 아닙니까? 혁명과 계몽, 자유와 개혁, 이름부터가 관을 상하게 한다.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틀에 박힌 보수적인 쳇바퀴 같은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쉽게 받습니다. 내가 가진 아이덴티티가 관을 상하게 하는 건데 관이라는 조직이나 윗사람, 단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소속이 되어서 나를 억누르며 맞춰가야 하는 일들이 이분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관은 이런 개혁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싫은데 어쩌다 보니 앞장서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선동자가 되어 있거나 나를 대변하는 팀이나 그룹의 리더가 나도 모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변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잘 처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책임이나 의무감에서 제일 벗어나고 싶은 분들인데 이런 성향이 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상관이 틀을 깨는 힘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한국에서 저녁에는 스페인에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감성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억지로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통제되거나 참아야 하는 상황이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과한 참견이 독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은 해주되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며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상관이 모든 기운들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힘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아니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수우파 댄서들이 춤을 추는데 자 봐봐 이렇게 해봐 라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나 하나를 가르쳤는데 하나만 아는 사람을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만 가르치면 하나를 아는 게 정상입니다. 상관님들. 그러면 돈으로 치면 어떤 돈일까요? 쓰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잘 못 쓰는 돈이겠죠? 근데 또 상관은 필에 꽂혀서 돈을 쓰고도 후회는 합니다. 아침이랑 저녁이랑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 써도 후회, 안 써도 후회는 하는데 이분들에게 덕을 입은 분들은 반드시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고 자주 언급해 주세요. 이유 없이 통 크게 가장 잘 베푸는 분들이지만 받은 사람이 이걸 당연시하면 단칼에 내버리는 분들도 상관이거든요. 다른 것 없이 진심과 그것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것, 딱 그 하나만으로도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